지난 시간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 당사자 및 신용장의 거래 과정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은 그 분류 방법에 따라서 많은 종류로서 구분되어야 하고 상당히 용도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신용장의 종류로서 사용 방법에 따른 신용장의 종류 4가지와 대금 지급 시기에 의한 분류로서 크게 2가지로 구분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 앞 시간에서 신용장 통일 규칙은 UCP라고 했죠. 이 UCP는 국제상업회의소, 즉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라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ICC라고 합니다. 그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서 제정된 신용장 거래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최신 버전이 UCP 600입니다. 그래서 그 신용장 통일 규칙 UCP 600에서 신용장을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 일람지급 신용장 및 연지급 신용장, 또 인수 신용장 및 매입 신용장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람지급 신용장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장이며, 연지급 신용장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된 후 장래의 일정 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수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한 기한부 환음이 직업인에게 제시되는 경우 직업인이 이를 인수하고 그 환음의 만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장이며, 매입신용장은 환음 및 서류가 직업인에게 제시되기 전에 제3의 은행에 의하여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된 신용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히 보면은 먼저 지급신용장에 일람지급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급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음의 매입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지정은행에 제시되면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즉, 지급신용자는 지급은행이 특정되어 있으며, 이게 nominated는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렇게 특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어음의 발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용장에 의한 환음의 매입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단지 수익자가 발행은행이나 발행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직접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급신용장은 그 지급 시기에 따라서 일람지급신용장, 사이트 페이먼트 크레딧이라고 하죠. 혹은 at site 페이먼트 크레딧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연지급 신용장은 후지급 신용장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일람지급과 마찬가지로 기한부 환음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의 제시만을 요구하는 신용장으로서
환음 없이 서류의 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와 같은 일람지급 혹은 연지급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은 일반적으로 지급은행이라 하고 페잉뱅크라고 합니다. 그 페잉뱅크는 바로 발행은행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역시 지정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학습합니다만 인수은행이나 매입은행도 역시 발행은행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지정은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 학습한 신용장 모델이 있었죠. 그 신용장에 보면은 available with /b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available with 뒤에 이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은행명이 기재가 되고 by는 by payment,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이 해서 지급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by pay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by payment냐 by acceptance냐 혹은 by negotiation이냐에 따라서 신용장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그 신용장은 사용 방법에 따라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때부터 지정은행으로서 지급은행을 지정해 놓고 그것이 지급에 의해서 사용될 때는 우리가 지급신용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수신용장은 발행은행 또는 발행은행에 의하여 지정된 인수은행, 이때는 이 지정은행이 인수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정은행이, 다시 말하면 인수은행이 기한부 환음을 인수하고, 이때는 인수은행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부 환음입니다. 기한부라 하면 일정 기한이 지나서 그 환음의 만기일에 소위 음을 인수한 은행이 지급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만기일에 소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신용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기한부 환음을 인수한 인수은행은 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은행은, 다시 말하면 인수신용장은 기한부 환음을 매입하는데, 이때 이 기한부 음의 최종 지급지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뉴욕 인수신용장과 런던 인수신용장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뉴욕 인수신용장이라 하면 그 지급지의 위치가 뉴욕에 있는 경우고, 런던 인수신용장이라 하면 그 지급지가 런던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반드시 기한부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이자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무역인수신용장과 은행인수신용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역인수신용장이라 하면 기간 동안의 이자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 즉 셀러가 그 기한부 기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유전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전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 유전스 기간 동안의 여신을 발행 의뢰인에게 셀러가 공유하는 신용장을 무역인수 신용장, 그래서 트레이더 유전스 크레딧이라고도 하고, 셀러가 공유한다고 해서 셀러즈 유전스 크레딧 혹은 쉬퍼즈 유전스 크레딧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유전스 기간 동안의 여신을 은행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뱅커즈 유전스 크레딧 혹은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 부담을 바이어가 지기 때문에
Buyer's Usance Credit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인수신용장은 직업지의 위치냐 혹은 신용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신용장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매입신용장입니다. 이 매입신용장은 발행은행이 베니피셔리 이외의 제3자에 의한 환음 및 서류의 매입을 허용하여 환음의 발행인 및 환음의 선의 소지인, 우리가 보통 보나파이드 홀더라고 합니다만, 그 선의 소지인에게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입 제한 신용장이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 매입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이 매입이 제한되어 있는 바로 리스트릭티드 크레딧은 스페셜 크레딧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통상 환음의 매입은행을 특정 은행으로 지정되거나 한정된 신용장이 바로 이와 같은 매입 제한 신용장인데, 이것은 매입은행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특정 신용장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프리리 니고시어블 크레딧, 즉 자유매입 신용장은 신용장 상에 환음의 매입을 지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서 어떠한 은행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은행이 지정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개방신용장이라고도 하고, 또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신용장이라는 의미에서 보통신용장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의 사용 방법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이 바로 프리리 니고시어블 엣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와 같은 환음의 지급 시기에 따라서 역시 서류 제시에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일람출급 매입신용장이라 하고, 일정 기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한부 매입신용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용 방법에 따른 4가지 신용장의 종류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어야 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제6조 B항에서도 보면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이냐 연지급이냐 인수냐 또는 매입 중에서 어느 것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 stat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용장은 이 4가지 사용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용장 해석할 때 신용장이 과연 어느 방법에 의해서 신용장이 사용되는지 신용장의 종류를 구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금 학습한 신용장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직업신용장이냐 인수신용장이냐 아니면 매입신용장을 이해를 했으면 이 대금 지급 시기에 의한 분류 방법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람출급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배열이 안 맞아서 제일 밑에 부분에 조금 여러분 학습창에 아마 게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먼저 일람출급 신용장이라 하면 일람이라는 것은 액트 사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일람이라 하면 즉시 대금을 하는 선적 서류를 제시하는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일람 지급 신용장이라 하면 환음이 없다 그랬죠 앞에서. 그래서 환음 없이 선적 서류의 제시에 대해서 대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입 신용장에 있어서도 즉시 지급해야 되는 신용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 은행이 제한의 여부에 따라서 매입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람 출급 신용장이라 하고, 매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신용장은 일람 출급 자유매입 신용장, 그야말로 프리리 니고시어블 L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람 출급에는 지급 신용장 중 일람 지급 신용장, 또 매입 신용장 중 일람 출급 매입 신용장이 있는데, 그 매입 신용장의 경우는 또 신용장의 종류가 앞에서 두 가지였죠. 하나는 매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매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프리리 니고시어블 LC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 시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 가지 신용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봤을 때 연지급 신용장과 그 다음 인수신용장은 모두가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기한부 신용장에서 앞에서 우리가 지급지가 뉴욕으로 되어 있느냐 혹은 런던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수신용장은 전부 기한부 신용장이며, 매입신용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앞에서 받는 일람이 아닌 신용장은 기한부 매입신용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용공여 주체가 누구냐의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학습한 인수신용장의 종류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지급신용장의 경우에는 일람 지급신용장은 일람 출급신용장이며, 그 다음에 기한부 혹은 연지급 혹은 후지급 신용장의 경우는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입신용장의 경우에 있어서 일람이냐 혹은 기한부냐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인수신용장은 일람 출급이 없죠. 모두가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 지급 시기에 의한 분류는 앞에서 그 신용장의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 네 가지, 즉 지급이냐, 연지급이냐, 인수냐, 아니면은 매입이냐 하는 그 방법에 의한 신용장의 분류 방법만 학습을 해두면은 이 대금 지급 시기에 의한 분류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